안녕하세요. 빈센트 자산트 펀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금 진중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우리 주린 이 형님 누나들의 공공의 적 파월입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 지금 금리 인상을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파월을 위한 저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굳이 욕먹고 있는 파월을 위해서 왜 네가 변명을 하냐 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 시점에서 우리 저희 주식을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파월의 마음을 읽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장기적인 플랜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go. 그래서 먼저 파월을 위한 첫 번째 변명. 그가 이렇게 급속히 금리를 올린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세요. 3, 2, 1, go. 이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금리는 거의 뭐 아주 저금리가 기본 국제 금융정책의 그냥 기저에 깔린 기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은 뭐 사실 저희가 생각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TSMC, 반도체 같으면 그렇고 차량 기업 같으면은 뭐 테슬라, 토요타, 현다이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위기가 온 데서 망하지 않아요. 근데 뭐 저희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레 금리가 오르거나 하면 좀 경영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당시에도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이 생겨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은행이 망해버린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때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그냥 뭐 금리도 뭐 물가 오른다고 막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못 버티는 기업이 생겨서 오히려 더 경제 위기가 쉽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일단 뭐 좀 재무 상태가 불건전한 기업들이라도 일단 살리고 보자 이런 방향으로 스탠스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쭉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필요 이상의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서울 집값도 보면 이때 2008년부터 상승 속도가 꽤 빠릅니다. 이 이후로. 그리고 코스피나 나스닥, 다우 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차트 역시 경향이 비슷할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뭐 2016년부터도 뭐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2018년 취한 파월 역시도 이렇게 서서히 올려가면 되는구나 하고 올려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파월도 그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연착륙을 위해 서서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가 정말 수요 공급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 자체가 딱 멈춰버려요. 이러니까 부양책을 써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생활비를 쓸 수 있게 일단 소비를 할 수 있게 돈을 빡 풀어버리죠. 이때 인플레이션 자체가 자산 가격 자체가 빡 올라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생활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막 주식이나 코인에 막 돈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나스닥 다우 그리고 세계 각종 뭐 주식장들이 다 떡상을 해버려요. 원래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정말 뭔가
경제가 안 좋은 데로 떡상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지금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뭐 기본 재화를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제 배추가 원래 한 포기 2,000원 하던 게 요즘 5,000원 됐어요. 그리고 집값 오른 건 또 말할 또 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국보다 더 물가 지금 거품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이 이걸 잡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을 빡빡빡 찍어내죠. 근데 자산에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신 음, 미합중국 국민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학 서학 개미들은 좀 고통을 받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이 지금 회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를 거품이 돼 있던 그 경제를 지금 거품이 없는 상태로 끌어들인 상황에서 뭔가 그렇게 거품 주식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희생양이 되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파월은 다만 거품이 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빠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월이가 아니라 그 누가 이 미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했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 이게 특별히 파월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게 파월을 위한 첫 번째 변명입니다. 코가 막히네. 예,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오롯이 잘했나? 또 그렇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주린이들이 많이 속았던 이건 속았던 파월의 허위 공약인데, 2023년은 돼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파월은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막 떠든 건 아니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야? 2022년 초반부터 그냥 말아 올렸어요. 네. 그러면 파월은 왜 2023년에 금리를 올리겠다 해놓고 이렇게 급하게 1년 앞당겨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겨우 1년 일찍 올린 거 가지고 뭐 책임을 막 과하게 이거 파월 때문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공약은 안 지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월은 기본적으로 공화당 의원입니다. 공화당 쪽 사람인데, 공화당 대통령이 누구였나?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네, 트럼프 같으면은 지금 친환경에 대한 그런 의식 자체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뭔가 우려도 없고, 그래서 트럼프 같으면은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유가, 그 다음 식품가. 사람들이 어떻게든 소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필수재가 지금 물가의 상승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럼 유가 오르면 유가를 때려잡고, 뭐 식품가 오르면 식품가를 때려잡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금리를 빠바바바바 미친 듯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연임할 것까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연임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파월은 2024년 초반은 돼야 이거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통령이 바뀌어버립니다. 공화당의 트럼프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바뀌어요. 바이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민주당이면은 뭐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뭐 그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우선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친환경을 지지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도 막기 위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따라서 뭐 새로운 유전 개발, 또 유전 개발하면 석유를 쓰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 개발을 굉장히 꺼리고,
그리고 식품 곡물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격하게 막 뽑아내고 곡물 생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은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에 아니면 뭐 세계 각국의 산유국들에게 막 이 석유 개발, 석유 증산하라고 막 얘기하다가 막 이게 잘 안 먹히면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쭉쭉 뽑아서 좀 생산 채우고, 옥시덴탈, 뭐 쉐브론, 엑슨모빌 이런 애들은 딱 그냥 바로 지금 유전 개발 좀 더 해라 해서 새로운 유전까지 딱 셰일가스 유전을 확보를 해가지고 쭉쭉 뽑아들여가지고 유가를 잡았을 거예요. 뭐 곡물가에 대해서도 곡물 공급이 지금 후달린다 하면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멱살 잡고 이거 곡물 개발 좀 나중에 해라, 형이 나중에 좀 후하게 쳐줄게,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빨을 쳐가지고 지금 유가랑 곡물가를 많이 잡았을 거예요. 이게 트럼프 성향인데, 이 파월은 이런 성향의 대통령 밑에서 지금 정책을 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예상을 못한 그 그림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석유나 곡물 공급에 대해서 이걸 확 끌어올릴 수 있게 뭔가 협조를 좀 덜 해주고 환경 생각 먼저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트럼프 시절에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지금 자기 직장 상사가 바뀌는 바람에 상사가 전혀 입맛이 다른 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빡 올라간 거예요. 네. 뭐 전에 뭐 전에 상사가 같은 공화당 트럼프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파월 하고 싶은 거 이거 있으면 이거 해, 지원해 줄게 하다가 상사가 지금 파월 이거 니 눈치 봐가지고 기회만 되면 니 내쳐버린다 하고 좀 자기랑 손발이 안 맞는 상사로 바뀐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파월도 이런 인사 리스크 때문에 지금 자기 좀 덜 도와주는 상사가 위에 배정이 돼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파월을 위한 변명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공화당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파월이 이토록 금리 인상을 급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 바로 돈이 많이 풀렸긴 했는데 특히 미국에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딱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짠! 한국은 31조가 풀렸고, 그리고 미국은 5,500조가 풀렸습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1년간 얘기예요. 이렇게 미국은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게 다 초저금리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의 공장들이 그리고 직장이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생활비 좀 하라고, 수요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좀 물건 사 쓰고 먹고 사는 데 쓰라고 준 건데, 사람이란 원래 간사한 존재예요. 이게 돈을 충분히 많이 주니까 이게 5,500조가 미국 인구 3억 그리고 한국 인구 31조 받았는데, 한국 인구 5,000명, 이거 인구 대비해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생활한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이렇게 불어난 만큼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그나마 있는 직장도 직장 그만두고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사는 사람들도 안 그래도 많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이거 주식만 쳐다보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투기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빚도 내서 다시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이거 유동성을 걷어들이겠다 하면서 금리를 쭉 올리니까 그간 재난지원금 넣은 거, 또 비투 해서 넣은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른 것도 있겠지만 뭐 물린 거 싹 다 빼고 또 이걸 이자 갚는 데 쓰고 또 직장으로 향하게 된 거죠. 미국인들도.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직 물가가 높긴 하지만 차차 서서히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 같은 신흥국이 문제예요. 신흥국 한국이나 뭐 일본 선진국이나 하지만 뭐 이렇게 경제 규모로 보니까 신흥국이랑 뭐 또 큰 차이가 없네요, 대응 자체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한국을 대표로 비교를 해볼게요. 31조 풀었는데 이거 미국의 5천조에 비해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은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GDP 대비 타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참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자칫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금리를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금리를 미국 따라 안 올리면 뭐 여기 한국에 있는 외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B2 영끌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뭐 B2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든 뭐 주식 투자를 했든 힘들어지는 건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세계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투자 관련 서적을 열심히 많이 읽어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주가나 부동산 시세의 흐름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장이 지금 이미 발생을 해버렸는데, 뭐 우리 주린이들한테는 뭐 많은 공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부동산 뭐 빚 없이 사고 주식도 그냥 배당금으로 생활비만 나올 만큼 두둑두둑히 그냥 한 방에 살 수 있어도 좋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잘 회피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저희 정신건강에 그리고 육체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가 파월을, 이거 일단, 그래서 파월이는 미국 국민과 미국 경제를 중심 우선적으로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럴 때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던 거예요. 사실 저희 아시아까지 봐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럴 여유는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어느 국가가 하나 좀 부도가 나서 미국도 그 국가 때문에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으면은 다시 금리를 덜 올리거나 내릴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국가 부도는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좀 안 그래도 코로나 장세,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사실 월급쟁이들은 그냥 받으면서 투자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뭐 어딘가 특정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신 노인분들이나 그렇게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까지가 파월을 위한,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리고 있는 파월을 위한 세 가지 변명이었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이런 금리의 극단적인 인상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장점 하나만 언급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은 뭐 자산이 좀 감가되는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인들은 이때 저평가된 주식을 잘 사면은, 뭐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질 때 잘 사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부동산 떨어질 때 사면은, 그리고 주식도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 때까지 많이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사실 주식하는 또 현금 비중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아직 현금을 모으고 있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안 한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다 투자를 망설이시고 현금 저축을 많이 해두신 분들은 또 새로운 투자의 장을 열어나가서 좀 재미를 많이 보시길 권합니다. 뭐 저도 일단 지금까지 투자를 한 2년 조금 넘게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경우긴 한데, 뭐 경제가 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단단한 투자를 잘 해서 재미를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은 저는 그냥 비싼 거 안 사고 여기 평택 시골에 있는 그냥 아파트 한 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는 그렇게 딱히 뭐 큰 차익을 볼 욕심이 안 나고 그냥 제 집 한 채나 잘 마련하고 주식 투자 평생을 목표로 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교차 크니까 목도 잠기고 코도 좀 막히네요. 다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들 성투합시다. 네. 장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멘탈은 꺾이지 않는, 우리 주린이 투자자가 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이.